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가 하냐면 제가 사는 곳 그 용인 수지 거기에 이제 그 광교산이라고 있어요. 높이는 582m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아침 9시에 출발해 갖고 지금 1시가 넘도록 왔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예전에는 이제 엄청 자주 왔었는데, 제가 우리 수업이 그거잖아요. 뭐 자신을 알고 비전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것만. 제가 등산이라고 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와서 제가 예전에 밤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와서도 여기 와서 제가 깜짝 제 후레쉬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오시고 올라오시고 하는데 여기만큼 좋은 뷰가 없습니다. 저쪽에 원래 광교산 정상에 그 시루봉이라고 있는데, 시루봉은 좀 북쪽이 보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올라오면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용인 수지가 보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수원이 보이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의왕까지 이렇게 보이는 뷰가 있어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뭐 하면서 숨차죠. 나를 알고 뭐 미래를 꿈꿔라 그러는데, 미래는 꿈꾼다고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현재가 굳건해야 돼요. 오늘 내가 튼튼해야 미래가 오는 거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힘이 있어야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강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힘들고 그러면 뭐 의욕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수라는 게 꼭 어떤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런 강의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뭐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다면 살아있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제 모습은 이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멘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다 자신이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살다 보니까 멘토가 없습니다. 좀 아쉽죠? 여러분은 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힘이 덜 들게 제가 여러분한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약간의 멘토가 되드릴 수 있으면 제가 이번 학기 수업에 제일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를 아는 자기소개서 쓸 거고 비전을 만들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비전을 만들었고 여기서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꿈을 이룰 무언가를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교산 멘트는 여기까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벤처와 리더십. 아직까지는 우리가 리더십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뭐 알아왔는데,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원래 뭐 이제 셀프 리더십 이런 거를 통해서 나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 먼저 빼가지고 나 자신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리더십의 종류별로 좀 이제 가보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면 누구죠? 왜? 이 비행기 기장을 꿈꿨던 학생 혹시 있을까요? 손. 없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라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어떤 리더의 상징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This is Captain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쭉 나옵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책임이 막중합니다. 비행기 안에선 그 기장이 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대통령급의 그 안에서만큼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그 다음에 비슷하게 보면 이제 비행기는 하늘을 날는 거기 때문에 무게나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너무 크게 만들면 뜨질 못하고 또 기름을 엄청 많이 넣어도 오래 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있다면 배는 조금 다릅니다. 넓게 가고 크게 가기 때문에 배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배 선장한테 갖고 있는 권한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떼어내려 봐야 물에 빠져서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적선, 국적기 이럴 정도로다가 별도로 그 배가 지나가는 곳은 영토가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리더십은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봤지만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또 어떤 조직마다에는 장이 있고요. 우리도 조장을 뽑았듯이 그 장의 역할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런 리더십들을 하나씩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리더십이란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다 나와 있는 건데요. 하나씩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보시죠. 앨런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게 보면 큰 키워드를 보면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고, 두 번째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고, 세 번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앨런 케이스에 의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경쟁자보다 더 빨리 반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리더십의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좀 했네요. 그 다음에 앤마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리더의 능력은 경청하고 관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에 소통하고 투명성 있게 명확한 절차를 통해 목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강요는 안 된다. 앤마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보면 경청하고 관찰하고 목표를 제시할 수, 여기도 목표 나왔네요. 그죠? 리더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버나드 베스는 리더란 책임과 목표를 완수하려는 강한 동기와 열정, 모험심, 창의성,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과에 대한 승복과 스트레스, 절망, 인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온 거. 앞에 있는 분들은 뭔가 목표, 방향성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버나드 베스는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나 절망, 인내심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예전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묶어서 미래 리더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미래 리더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견지명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의 물결과 전통을 아우르는 능력. 변화는 하고 있는데 따라가다 보면 어딜지 모르죠. 그럴 때 전통적으로 오는 거와 잘 묶을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겁니다. 글로벌 환경과 트렌드를 보는 세계관, 그리고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 이렇게 넓어야 되는, 요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능력, 내 동료, 내 이웃,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리더다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리더십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모든 행동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리더는 타고날 때부터 결정된다. 리더는 타고난다. 그런가요? 자, 리더는 카리스마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런가요?
리더십은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는 최고 회장님만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은 상식 수준의 개념이다. 그런가요? 자, 리더십은 어떤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리더는 실수하면 안 된다. 리더는 개인적인 일을 표현하면 안 된다. 리더는 추종자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존재다.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누가? 팔로워가. 리더는 고독해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된다. 오해는 뭐예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들이 이제 오간다는 얘기죠. 오해란 얘기는 그렇지 않다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리더의 역할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텐데, 한 가지 맨 앞쪽에 있었던 리더십을 만드는 리더는 이제 타고난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타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중에 리더는 이제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리더십은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제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정과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도덕성과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선천적인 요인이라면, 이쪽에 후천적인 요인은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코칭 및 지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후천적 요인이라면, 이렇게 선천적, 후천적 요인들을 합쳐서 교육 훈련을 하고 리더십을 개발하고 자기 혁신을 하면 리더가 만들어진다. 전략적 리더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더십은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은 이제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 저쪽부터 보시면 구성 요소는 이제 리더십이 있으려면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종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성원이 있지 않으면 리더십이라는 게 없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종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없는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리더가 되려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항응하는 대가, 이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내 팔로워들한테 뭔가 내용을 주고 따라왔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리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경영 성과가 있어야 돼요. 리더의 능력은 경영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 리더는 이런 역할이네요. 목표 설정자이고 코디네이터이고 그 다음에 멘토이고 내부 혁신 매니저이고, 리더가 다네요. 그죠? 리더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네, 리더의 기술은 그럼 뭔가요? 앞쪽에도 좀 이제 개념에도 나와 있었지만, 리더는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경청하는 대인관계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협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리더의 기술이다. 우리 조장님들 나중에 쭉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런 기술이 있어야 우리 조언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은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정치적인 구도를 주시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죠. 서로 간에 잘 끌고 가는 걸 이렇게 정치적인 거라고 보면 정치 구도를 잘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도움될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도움 되거나 안 되거나, 되는 사람은 끌고 와야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연합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하고 묶으면 안 되겠죠. 이해관계자, 나랑 이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서 묶어놓는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정치구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역할을 맡길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를 활동하다 보면 당신은 필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발표를 하십시오. 당신은 앞에 나가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비주얼 담당이 뭐 이런 거 있겠죠. 댄스 담당입니다. 신중하게 뭐 잠깐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맡겼더니 아니야. 그럼 어떡하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역할을 맡길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길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치 구도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 변화에 과감하고 대담한 조치를 해야 된다. 변화의 조치를 할 때는 특히나 혁신적으로 뭔가 가죽을 벗길 정도의 그렇게 큰 아픔을 겪을 정도의 변화라면 대담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작은 조치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조직이 이제 저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저항이 있어요. 그럴 때 해치는 방법은 작은 거부터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야 정치적인 구도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추종자, 팔로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팀원들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비전을 만들거나 사명서를 만들거나 어떤 조직적인 이름을 만들거나 그런 거 할 때 팀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동의를 확보해야 됩니다. 뭐 앞에 정치적인 걸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팀원들을 돌보면서 내가 끌고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변화, 저항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저항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저항이 오면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항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끼리 뭔가 일을 할 때 팔로워가 됐던 누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추종자의 돌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오면 계속적으로 리더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공신력이 있겠죠. 리더가 한번 걸러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추종자를 돌봄입니다. 그 다음에 추종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뭐 비전에 계속 전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그 팀원들하고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원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 방법 중에 이제 세 번째,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팀워크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 중심적으로,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보다는 행동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팀워크가 신뢰가 만들어지고 팀워크가 강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식을 서로 공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와 이해 증진을 해야 이제 신뢰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스타일을 추종자 욕구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무슨 리더가
리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추종자의 욕구에 맞게 실행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기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꾸준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구성원이 있다면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중에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받은 친구들 보면 괜히 소극적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뭐 교수가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포터이거나 뭐 이렇게 옆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리딩을 해줘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소극적일 땐 제가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독려도 할 겁니다. 특히나 비대면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구성원을 격려해서 능력 발휘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팀원은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서 잘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뭐 내가 조장이니까 부조장, 아니면 무슨 담당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떼어주고 너는 이거를 책임져서 해주시오. 그래서 회사를 보면 뭐 회장이 있고 각 사장이 있고 뭐 부사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권한을 이제 위임한 겁니다. 특히 본부장 체제로 가서 이쪽 본부는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대로 이제 위임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위임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검증되면 그때는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기부여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지나왔다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쪽에 나왔었죠.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자기 발전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기학습 6단계. 이 자기학습 6단계를 잘 넘어가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될까요? 지금 마침 조장되신 분들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단계,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상을 합니다. 나는 우리 조는 어떻게 꾸려가야지 라는 지난주에 했었던 비전보드처럼, 드림보드처럼 이렇게 미래의 바람직한 우리 조의 구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는 뒤쪽에 나와 있듯이 무슨 이름들을 적었거든요. 그거대로. 두 번째, 현재 상황을 진단합니다. 우리 조원들의 특징, 나의 특징, 장단점, 이거 뭐 미리미리 계속 얘기해야 되겠네요. 원래 이번 주 끝나고 과제가 뭐 간단히 하나뿐이 없는데,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하는 주제를 더 하나 과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2단계,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될 겁니다. 우리 조원들이 수엇이라는 건 뭐 장점, 단점, 미래의 위기, 기회, 그렇죠. opportunity하고 threat니까 강점, 단점, 기회, 위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리더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원들의 스왓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서로 간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소개하고 비전, 사명서 요것들을 조원들끼리 발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됐든 그냥 글로 보내지 마시고 목소리든 최소한 목소리, 제일 권장하는 건 서로 화면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얼굴을 보고 얘기해서 그 증거를 캡처를 했던 찍어서 저한테 조장님은 보내주시면 이번 주 과제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상황을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자기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을 파악했고 기회 위기를 했으니까 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 어떤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학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단계, 리더십 실행 전략을 수립을 하죠. 학습을 했으니까 실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실행 전략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장점은 살리게 되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훌륭한 리더가 되실 겁니다. 우리 조장님들 모두 훌륭한 리더가 되실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점검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되실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과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공한 리더.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리더야. 사례. 본인이 생각하는 누구,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간단한 이유 아래쪽에 있죠. 성공한 리더가 있었고, 뒤에 이제 존경하고 배울 만한 리더가 있었고, 뭐 아래쪽에 이유니까 반 잘라가지고 성공한 리더 사례 이유, 그 다음에 존경하고 배울 만한 리더 이유. 가까이 있든, 내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접촉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우리들 누구나 알고 있었던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리더, 그 다음에 존경하고 배울 만한 리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6단계, 아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6단계 했죠? 그래서 1단계는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리더, 되고 싶은 리더 분야, 내가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다.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 유형을 여기다 이제 적으시는 게 목표가 되겠죠. 2단계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장점, 단점, 기회, 위협.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좀 학습해야 되겠다. 자기 학습 목표. 4단계, 단점 보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행동을 할 것, 실행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 5단계, 피드백을 하기 위한 방법. 단점 보완을 이렇게 하는 노력할 것인데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점검을 하고 어떻게 바꿀 것이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이제 5단계가 되겠고요. 6단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데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라는 목표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적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뭐 똑같이 손으로 적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기존의 파일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하니까 다 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본인들한테 어떤 결과로 올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이 안 되면 나중에 제가 평가할 때 결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수기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학습은 쭉 마쳤고요. 요 과제는 이제 블랙보드에 별도로 제출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했던 조가 짠 나타납니다. 이름도 독특한 경우도 많고 또 조장님들, 조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씩 보면서 우리 조도 그렇지만 우리 조만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조는 어떻게 이름을 적구나 라는 것 같이 보시고 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1조였습니다. A뿔 받죠? 받아보십시오. A뿔. 이번 주는 이번 수업은 전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잘하면 A뿔 받죠? 조건 알려드릴까요? 수업 참여 잘하시고 과제 잘하시고 시험 잘 보면 A뿔 받습니다. 우리 박서연 조장님을 비롯한 전유미 학생까지 6명 A뿔 받으시길 바라면서 박수! 자, 두 번째 조 또 A뿔입니다. A뿔 주실 거죠? 김다빈 조장님을 비롯한 정호준 학생까지 6명입니다. 주실 거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답하죠? 이렇게 답해야죠. 잘하면 주지요. 못하면 못 주지요.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김다빈 학생, 우리 김다빈 조장님을 비롯한 6명은 A뿔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주실 거죠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세 번째 종. 와, 싸강 힘드시죠? 이묘연 조장님을 비롯한 김아연 학생까지 6명입니다. 싸강 힘드시죠? 라고 물었죠? 물음표가 있어요? 안 힘듭니다. 혼자 생쇼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코로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아웃! 우리 싸강 힘드시죠와 함께 코로나 아웃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묘연 조장님을 비롯한 6명 학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네 번째 조 유일한 7명 조 장수연 조장님을 비롯한
박소희 8까지입니다. 제가 앞쪽에 A뿔 주실 거죠에 박소희 9가 있습니다. 학번 끝자리가 9로 끝나갖고 박소희 9, 학번이 8로 끝나서 박소희 8. 제가 이제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에 이정은 6 잘 나가잖아요. 6 좋아합니다. 근데 6가 없어서 박소희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 우리 장수연 조장님을 비롯해서 7명 누구보다 인원이 많으니까 아이디어도 많겠죠? 아이디어 많이 모아가지고 이번 학기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유일한 7명조 박수! 자, 마지막 기존에 5조 FC조. 저 뭔지 잘 모르겠어요. FC조. F 싫단 얘기죠? F 싫어요? 이런 얘기겠죠? 문현성 조장님을 비롯한 최유진 학생까지 6명입니다. F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수업 잘 참여하고 과제 잘 내고 시험 잘 보면 되겠죠. 자, 우리 문현성 조장님을 비롯해서 FC조 응원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 아이디어가 아주 번뜩번뜩합니다. 이름 보면 딱 나오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과제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과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만들듯이 각자 협조하시고 각자 상의하시고 조별로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조장이 모든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과제 내는데 조장한테 모든 거 미루면 안 됩니다. 조원들이 전부 참여해야 되고, 이런 역할일 때는 조원 중에 누가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일 땐 조원 중에 누가 해야 되고, 조장이 하면 전부 따라야 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쭉 다 이렇게 문자 보낼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장님들 뭐 하다가 힘들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앞으로 활동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31명 모두한테 박수를 쭉 쳐드리고요. 제가 까먹고 갈 뻔했네.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블랙보드에 있으니까 그거는 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과제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자기소개, 그리고 비전, 사명서 보셨죠? 우리 조원들끼리 꼭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글로다가 단톡방에 글로 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얼굴 보시고 최소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끼리 자기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조원들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조장이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누군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 2단계,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내용 다 안 보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대신에 우리 조장이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거를 뭐 캡처를 하든 뭐 하든 그걸 해갖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금요일 저녁까지. 아시겠죠? 각자 자기소개하는 이런 과정들, 물론 수업 시간에 진짜로 했다면 다 얼굴 보고 하니까 금방 끝났을 텐데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각자 다 모여서 조별로 잘 진행하시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뭘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뭘로 보낸다고요? 문자로.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건강하게 코로나 걸리지 않고 누구한테 퍼뜨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